쎄하. 좀 뭐 괜찮은 것 같긴 하고. 뭐 시간이니까 아마 할로윈트는 오늘 못하겠다 싶기도 하고 내일 좀 어떻게 시간 잘 내보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느새 쉬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저녁이 됐으니 1시간 뛰면은 이제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는 건데 그렇게 썩 잘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버리니까 문제겠죠? 뭐 어쨌든 오늘 할 저스트 채팅은 이미 티타임 방송에서 전부 다 쏟아내버렸으니 곧장 리버스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변명이가요? 솔직히 지금 스토리 많이 못 밀어서 초조한 거예요. 어? 뭐라? 그럼 초조한 상태로 들어가볼까요? 설마 이렇게 휴일이 긴데 그동안에 리버스를 다 못하겠냐고. 가 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현실 될 것 같긴 한데 1차 세계대전 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1200 홀리 미리 써놓고 좀 회복된 걸로 잊자 했어야 되는데요. 이거 스토리 밀면 활성 많이 안 써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활성이 모자란 애가 되고 활성 넉넉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면 될지가 된단 말이죠. 최근에 조조 2부 애니를 다시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아발론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식당 주인의 마지막 말은 그대로 식당 안에 갇혀버리고 양으로는 폴티어를 잡아들며 성큼성큼 가게 문을 나섰다. 잠깐! 왜 이렇게 급해? 나 아직 배가 덜 찼단 말이야. 참았다가 저녁에 더 드세요. 우린 지금 당장 그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직원 레이썸을 찾아야 해요. 잠깐만. 재단이 쥐쫓는 용의자가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그 재단 직원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거야? 왜 그 사람한테 숨기고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몰래 그 카메라 머리를 찾는 건데? 그냥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요. 이번 일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죠?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훈련받을 때 재단의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곳은 온통 허술해 보여도 사실 곳곳에 감시 주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스코 씨의 설명대로라면 그 레이썸이란 직원의 단독 범행인데 제가 그녀의 파일을 검색했을 땐 의식각성자라는 것 말고 별다른 점은 없었어요. 마도술에 대한 조예도 깊지 않았고요. 전 그 레이썸이란 직원이 고작 운이 좋은 것만으로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경보 시스템을 뚫었을 것 같지 않아요.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네요. 용의자 레이썸이
실력을 숨기고 있었거나 다른 동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도 사건이라면 일반 직원에게 추적을 맡길 리가 없어요. 이번 사건의 이면엔 분명 숨겨진 내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 아가씨가 널 속였다는 거야? 아니면 그녀도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망토 밑에서 자신의 SPF 1형 수혈해용 연락장치를 꺼낸 양호는 톡톡 몇 번 건드리더니 위했던 화면을 VTR에게 보여주었다. 제가 앞서 재단 시스템에서 레이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알림 같은 건 전혀 뜨질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수배자가 아니란 건가? 아니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쉽게 들통났을 거예요. 스코시의 설명대로라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는 이번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을 거예요. 전 맨 처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레이썸 씨의 체포 소식이 공개되지 않은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의 서브 시스템에서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도난 사건, 레이썸 씨와 스코시의 정보를 또 검색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관련 정보 확인 권한이 없습니다. 열람이 필요할 경우 상급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화면에 눈을 찌르는 경고마크가 떴다. 여기에 고작 견습 야간 순찰자인 저는 알면 안 되는 정보가 있단 뜻이죠. 멘토님께 연락해봤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스코시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의심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포이티아는 자신들에게 정보 제공을 거절한 그 화면에서 시선 거두고 옆에 있는 수녀를 보았다. 그럼 나는 의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나한테 말해줘도 정말 괜찮아? 재단에서 유출된 위험한 마도학 관리품이 문제를 일으켰고 범인은 본인이 지키던 물건을 훔친 소속 직원이다. 이거 꽤 큰 주문인데. 이젠 네가 생각이 깊단 걸 알아. 나는 눈치채지도 못할 거짓말로 대충 넘기는 게 너한텐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 양월이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포이티아를 보았다. 우린 파트너잖아요. 교관님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파트너에게 중요한 단서를 숨기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네. 함께 근무한 첫날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할 때요.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리둥절한 듯 포이티아가 반박자 늦게 반응했다. 이에 양월은 저도 모르게 의문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교관을 보았다. 나중에 다시 되새겨봤는데 교관님 말씀이 맞아요. 야간 순찰 파견 훈련에서 멘토님도 파트너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셨거든요. 누구도 평생 혼자 싸울 수 없다고. 교관님은 뛰어난 행동력, 단호한 결단력, 날카로운 직감과 높은 공감 능력을 갖춘 믿음직하고 신뢰가는 경찰이세요.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을 직접 끝까지 파헤치자고 했으니 저희 목적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아, 그만. 알았다고. 포이티아는 난처한 듯 양월의 말을 끊었다. 평소엔 무슨 일이든 속에만 담아두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땐 왜 부끄러워하질 않는 거야? 그런 얘기란 건 아유, 됐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는 듯 포이티아가 손을 휘휘 내저었다. 근데 재단 쪽에서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까? 멋대로 지방 마도학 범죄과의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 같은 걸로. 그건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제가 재단 소속인 건 맞지만 그 전에 12진자 중 하나인 양가의 후손이에요. 규정은 족쇄가 아닙니다. 위험 마도학 관리품 회수와
횡령 직원 체포가 당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요. 야울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상부에서 기밀 유지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아, 못된 놈. 너한테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니까. 좋아. 그럼 이 사건의 배후에 대체 어떤 사정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밝혀보자고. 내 방이 어디더라? 아, 여기 적어놨었지? 여기다.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네. 가득키가... 여기 있다. 돌아왔다. 피곤해 죽겠네. 문을 밀고 들어간 객실의 주인은 그대로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이유는 뻔했다. 자신만의 보금자리였어야 할 곳에 불청객 2명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섬, 맞죠? 한참 기다렸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앞으로 다가온 야월이 객실의 주인 대신 문을 닫았다. 와우! 공평하길 바랄 뿐이에요. 당신들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야. 내가 내 방에서 나가줘.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전화가 내 손에 있어. 아무렇게 그럴 거 없어요.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경찰이니까. 나오는 그 야간 승찰자구나. 이제 내가 분명 이 사람을 따라했을 텐데. 무슨 여건을 주는 거야? 장전, 침전, 날 믿어줘, 마스터. 패러데이의 기준, 땅땅땅 일제 사격, 땅땅. 땅. 천천히 가세요. 싫어요. 빨리 갈 거예요. 불쌍한 사냥감이 이미 준비된 함정에 무방비하게 빠진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다. 알았어.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내가 한 짓이야. 그 사람들이 그랬어. 내가 그 물건들을 훔쳤고 몰래 팔아 돈으로 바꾼 것도 나라고. 아마도... 응? 그녀는 애처롭게 방구석으로 파고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아담한 소녀 체형에 비해 유난히 투박한 머리가 창가에 툭툭 부딪혔다. 그녀의 자백 중 들려온 어느 단어에 야울은 의문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댔다. 아마도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사실 나도 모르거든.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는 나도 몰라. 그 당시에 기억 필름을 못 찾았거든. 기억 필름? 아, 카메라니까
로그헤드라고 불리는 의식각성자 순이는 딱히 뻗대는 성격이 아니었다. 대략 30분이 흘렀을 땐 이미 자신의 속사정을 전부 다 털어놓은 뒤였다. 하지만 마땅히 기뻐해야 할 예성과에도 법의 집행자인 두 젊은이는 딱히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다. 아, 좋아요. 그럼 내가 정리해볼게요. 레이섬. 당신은 의식 각성자이고 당신의 본체는 레이섬 루프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탄생은 기억이 아닌 상형의 요의가 있기 때문에 의식 각성자가 되었어도 심각한 건망증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기억은 대략 사흘 정도만 유지되고 그 후엔 리셋된다. 이런 얘긴가요? 그래. 하하는 무슨 하하입니까? 포인티어가 발견하자 레이서는 깜짝 놀란 듯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은 골구석으로 다시 파고들며 창가의 벽과 의자 사이에 몸을 묻었다. 지금 장난쳐요? 어쩐지 그 안경 아가씨가 로거헤드라고 부르더라니. 머리가 텅텅 비었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식 각성자는 그 특수한 기원 때문에 원래 다양한 체질적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어요. 사흘 전 기억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 그녀의 증언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했거나 그것과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기억을 못할 테니 이게 미스터리 추리 영화라면 이런 캐릭터의 등장은 그야말로 재난과 같겠어요. 그렇게 심하게 말할 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재난이라니. 아니, 틀린 말은 아니잖아.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로그헤드가 금속으로 제작된 주먹을 휘두르며 용기를 내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레이썸의 노력은 영화가 포인티어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한숨을 내쉬고 시선을 맞췄다. 아,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미 신청했으니 정보과에서 레이섬 씨에 관한 상세 정보를 보내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햄스터가 이런. 청진기를 타고 천장 위로 날아간다라고 말하는 용의자라면 거짓말에 필요한 지능이 떨어질 테니까요. 너무해 진짜. 진짜 너무하네. 말링이 너무 심해요. 나빴네. 제가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로거헤드 씨, 당신은 라플라스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특수 필름을 사용해 촬영 방식으로 당신의 기억을 기록하고 백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 위험 마도학 관리품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이치대로라면 당신 기억 필름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죠. 그렇네요. 뭐이거? 묻어있었어. 그런데 그 필름이 사라졌다. 이건가요? 이 얼마나 누명시력이 좋은 조건. 좀 왜 안 넘어가 들렸는데? 그래. 보통 난 중요한 기억은 휴대하고 나머지는 방에 놔두거든. 재단에서 도난 당일
관리부에 출입한 게 나밖에 없단 걸 확인한 후 내 방에 사람을 보내 수색했어. 그런데 그들이 내 결백을 증명할 도난 당일 필름을 찾지 못한 거야. 거기다 다른 증거도 있다길래. 누명 쓴 것 같은데? 로고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자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이가 격분하며 그녀가 끝맺지 못한 말을 마저 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로거헤드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은 거예요. 넌 언제 왔니?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분명 어디선가 잘못된 거라고요. 레이섬 체포를 위해 왔다는 재단 직원은 10분 전에 양월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녀가 양월이 단서를 찾았다고 말한 방으로 들어선 순간 로고헤드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왜 아직 안 갔어? 라며 말하면서 로고헤드의 또 다른 일부 증언이 검증되었다. 양월의 한숨에 침대에 바르게 앉아있던 두 소녀가 약속이 난 듯 고개를 푹 떨궜다. 그래서 레이썸 씨를 찾고 나서도 체포하지 않고 도주할 차표를 준비해 준 거군요. 규정에 어긋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로거헤드가 범인일 리 없어요. 분명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친구로서 이렇게 그녀를 재단으로 끌고 가 얼렁뚱땅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순 없어요. 아까 당신에게 이 모든 걸 숨긴 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죠. 두 분이 저와 로거헤드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범인을 밝혀낸 후에 상부에 보고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될까? 제발. 글쎄요. 스콧이 간청하는 눈빛을 보내고 옆에 있던 로거헤드도 맑고 투명한 카메라로 기대하듯 양월과 포이디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소녀의 애처로운 모습은 절로 연민이 들게 했고 양월은 심지어 자신이 무해한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 비공식 신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시 논해도 늦지 않아요. 방금 저 안경 아가씨가 다른 도시로 가는 차표를 줬다고 했는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죠? 그러자 누가 로거헤드가 생각이나 난감한 듯 했겠어? 웃었다. 택시 어머, 타고 역으로 들어가 가는데 있지. 어서 오세요. 맞은편 기사가 들어가. 갑자기 미친 것처럼 곧장 실선을 넘어 우리랑 충돌할 줄. 다행히 내가 앉은 조수석 쪽으로 부딪혔어. 나는 몸이 단단하지만 그 기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이건 또 무슨... 옆에 있던 양월은 잠시 생각하다 기억 속에 있던 어느 정보를 끄집어냈다. 어제 오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를 일으킨 그 기사에게서도 원인 불명의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기록을 봤어요. 그 역시 사건의 피해자일지 몰라요. 그 후에는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당신을 만났지. 그땐 당신이 날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얼른 도망친 거야. 스콧이 휴대폰이랑 휴대용 연락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위치가 특정될 수 있다고 해서 진즉 버렸더니 연락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기억은 없어도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 같진 않아. 이대로 떠나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어. 그래서 차이나타운으로 돌아와 누아르 감독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 여기서 영화 촬영 중인 사람이니까 휴대폰이 없어도 그녀를 찾을 수 있었어. 로거헤드의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나왔다. 누아르 감독과 아는 사이라고 했죠. 당시 과정을 말해줄 수 있나요? 당연하지. 어디 보자. 명예의 거리, 명예의 거리. 있다! 여기서 왼쪽! 그런데 왼쪽은 어디지? 내가 몸을 돌리면 내 왼쪽도 방향이 바뀌잖아. 안 그래? 다들 지도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머, 마침 누아르가. 누아르 씨가 길을 잃은 날 도와줬고 내 머리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다 그녀가 영화 감독인 걸 알게 됐지. 날 명예의 거리로 데려다주는 길에 우리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 그러다 내가 관광객이고 특별한 일정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그녀가 차이나타운에서 함께 영화를 찍자고 제안했고,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스타 감독이 직접 촬영을 지도하는 현장인데 절대 놓칠 수 없잖아. 쫓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아르 씨가 당신과 스태프를 데리고 차이나타운에 온 그날,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이상한 마도학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흥분한 듯 흔들리던 머리가 주춤하며 멈췄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날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카메라가 반짝였다. 로거헤드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른 듯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 차이나타운에 도착한 후에 이 객실에 들어와 짐을 정리하다 이상한 필름을 하나 발견했어. 네 집이요? 이상한 필름? 그거 잠깐, 위험 마동 물품 그거잖아. 설마 필름이라는 두 글자에 자리에 있던 나머지 세 사람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카메라의 시야가 넓지 않은 탓인지 순간 시선이 집중된 그 시각성자 소녀는 사람들의 긴장된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중얼거리며 한가롭게 뒤적거릴 뿐이었다. 그래, 난 기억 필름에 라벨을 붙이거든. 매일 볼 것, 자주 볼 것. 수시로 리마인드해야 중요한 일을 잊지 않으니까. 이 객실에 들어온 후에 정기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필름을 한 장 발견한 거야. 그럼 너가 범인 맞네. 자세히 보니 그 필름은 재질도 이상했어. 내 기억 필름이 아니더라고. 뭔가 이상해서 그걸 직접 틀어봤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영화 같았는데 마치 트레일러처럼 무척 짧았어. 이상한 건 그게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야. 뜬금없는 화면과 소리가 잔뜩 들어간, 난 누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어? 이상하다. 없어졌구나. 가방을 뒤지던 그녀가 갑자기 멈추더니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 그 필름이 없어졌어. 뭐라고요? 의아해하며 포이티어가 목소리를 높이자 깜짝 놀란 로거헤드가 뭔가 찔리는 듯 몸을 웅크렸다. 어쨌든 못 찾겠네. 전에 가방 속에 넣어뒀었는데. 줘봐요. 내가 찾을 테니까. 포이티어가 로거헤드의 불룩한 백팩을 낚아채 안에 있는 물건을 침대 위에 전부 쏟아냈다. 어떻게 내 동생 가방보다 더 엉망이지? 정리 안 해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한박하고 안 버렸다. 그건 아직 쓸 일이 있다라고 외치는 로거헤드의 비명 속에서 포이티어는 그녀의 가방을 방전지와 함께 탈탈 털었다. 결국 그녀는 절망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없어. 아무데도 없다고. 로거헤드. 실수로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건 아니죠? 아니면 피자 배달부에게 주는 팁과 헷갈렸다든가. 아무리 나라도 필름과 돈을 헷갈리진 않아. 지난 며칠의 기억 필름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필름이 혼자 사라진 거야. 기억 필름은 당신이 본 장면만 기록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당신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그걸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 필름에 관한 걸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당신이 그 필름을 재생한 후 누가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수상한 일을 발견한 건 없었고요? 수상한 낌새? 없었을 텐데. 적어도 난 발견 못했어. 그 필름을 재생한 후로 스콧이 와서 재단이 날 범인 취급한다는 소식을 전한 건 말고
수상한 사람이 온 적은 없어. 아, 그런데 필름을 재생할 때 누아르 감독도 나랑 같이 있었어. 내 기억 필름에 흥미가 있다고 하며 내 방에 와서. 귀신을 본 듯한 나머지 세 사람의 눈빛에 로고헤드는 쭈뼛거리며 이어질 말을 그냥 삼켰다. 무슨 말해! 문제 있어? 그러니까 그 누아르 감독이 필름을 몰래 가져간 건가? 너 뭐하? 묵직한 주먹에 남자가 그대로 날아갔다. 원래 그래야 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다시 갈게요. 무술의 기본기가 없으니 쓰러질 때 머리를 부딪히기 쉬워. 너한테 이런 동작을 시키는 건 너무 위험해. 가서 쉬도록 해. 꼴이 엉망인 배우는 더 해보고 싶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감독이 겉보기엔 순한 것 같아도 결정하고 나면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입을 번긋거리던 그는 결국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완전히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저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감독님. 이쪽은 홍콩과 달리 제대로 된 무술 스턴트맨이 별로 없어요. 유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며칠 후면 도착할 텐데 이 장면은 조금 보류할까요? 캐스터 쪽 스케줄이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볼게. 고작 한마디 말로는 여기 홍콩의 유명 감독이 멀리 바다를 건너온 이후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다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몸에 힘을 빼고 휠체어 등받이에 기른 그녀는 살짝 내리끈 눈으로 슬쩍 촬영장을 살피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추천했다. 저 사람은 우리는 노라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낮에 왔던 그 경찰 소녀?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온 거죠? 택들 경찰이 무슨 용건으로 누아르 감독님을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촬영 좀 그만 방해하면 안 됩니까? 여긴 외부인 견학이 금지된 곳입니다. 수색 영장이 없다면 돌아가 주시죠. 다들 그렇게 무섭게 굴지 마. 양월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끔 무서워 보이는 것 뿐이지. 확실히 연습 예감 순찰자 소녀는 환영받지 못했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카메라머니도 덩달아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양호는 옆 사람을 외면한 채 촬영장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목표물을 향해 걸어왔다. 양월이 목표물 앞에 섰다. 이렇게 금방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경찰관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낮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뭔가 오해하셨네요, 누아르 감독님. 전 이번에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날 도와주러 왔다고요? 레이섬 씨에게 들었어요. 실력 있는 엑스트라가 부족해서 고민 중이시라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아르는 놀란 듯 눈을 깜빡거렸다. 상상도 못할 일이군요. 잠이 없었냐고. Hey, extra!
젤러스. 우리 배우가 되겠다고요? 당신이? 노아르는 고개를 저으며 웃더니 별 관심이 없다는 듯 휠체어 방향을 돌렸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경찰관님, 아니, 당신 제복을 보니 이제는 야간 순찰자 아가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말 황송한 제안이긴 하네요.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사람이 이 영화 촬영에 참여한다면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 촬영에 관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그 호의만 감사히 받을게요. 명백한 거절이었지만 작전 중에 거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도 듯했다. 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작품을 무척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고요. 방금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지만 그 액션 장면은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더 나은 영화를 만들자. 감독님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레이썸 씨가 그러던데 아닌가요? 그녀의 말이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뭐?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하는 기세가 장난 아닌데. 노아르도 영혼의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움직이던 휠체어를 멈춰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확신하는 걸 보니 내가 더 나은 영화를 만들게 할 그 조미료가 바로 당신인가 보군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었다. 영혼은 영화 촬영이 공보다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았다. 이건 절대 그녀의 본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훌륭한 배우가 되어야 했다. 바로 지금처럼. 재밌네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가 한번 봐야겠어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이건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레이성이 빈말한 건 아니었다. 더 나은 영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날에는 그 어떤 가능성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랑스러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옷을 배운 학생인데 흉악한 원장리가 골목에서 일어선 거예요. 태양에서 문제를 씻고 싶지 않아 머리만 감싼 채 얻어맞는 거죠. 제발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내게 맡겨줘. 잠시만요. 어차피 지금은 심리학 시간이에요. 공격이 막히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겠어. 이젠 해도 되겠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응?
장전. 똑같아. 천지 자식. 선물. 쓰러뜨려고 했는데? 허허, 그래요? 전력 소모량의 재검사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러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일제 사격. 괜히 한 통 끌었네요. 좋아요. 좋아. 본인 말대로 정말 해냈군요. 이게 확실히 더 낫네요. 완벽하다고 해야 할 정도예요. 과찬이세요, 누아르 감독님. 누아르는 카메라를 돌려보며 계속 칭찬했다. 그리고 20번에 가까운 인지로 옆에 있던 야월의 임시 의상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촬영장의 임시 탈의에서 나온 그녀는 평소 입고 다니는 야간 순살차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였다. 목이 마르다 싶은 찰나 누군가 친절하게 그녀 앞에 생수 한 병을 내밀었다. 이거 마셔요. 안 딴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꽤 위험한 동작이었는데 당신이 나서줘서 정말 다행이네요. 난 보기만 해도 무섭던데. 배우 표정을 너무 찡그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그려놨다. 알아둬요. 매번 목숨 거는 걸로 누아르 감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연기야말로 배우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 당신은 비주얼도 괜찮고 방금 촬영할 때도 꽤 진지하던데 이쪽 업계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젊은이, 내가 충고하는데 겸손하게 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봐줄 테니까. 텃세 부리려고 은근 저는- 슬쩍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제 본업이 아니라서요. 나중에 이쪽 업계에서 커볼 생각도 없고요. 영화는 그저 제 취미에 불과합니다. 그거 참 아쉽네요. 촬영장의 여왕이 자신의 전용 차를 타고 영화를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의 유감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진실해서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도와준다면 훨씬 기쁠 텐데요. 잠시라면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것 중 가장 좋은 소식이네요. 따라와요. 저녁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같이 대본 보면서 겸사겸사 고쳐보죠. 날 믿어요. 우리 관객은 분명 한마디라도 당신의 대사를 기대할 테니. 대사요? 그런데 일이 예상보다 커지기 시작한 듯했다. 너무 눈에 많이 들었어. 이 정도로 하죠. 어때요? 외웠어요? 네, 외우긴 했는데 이건 한마디가 아니지 않나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대본엔 뭔가 적어둔 흔적이 있었고 여백에 자연스럽게 흘러쓴 필자는 생동감이 넘쳤다. 투자자가 알면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그들이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홍콩에서 하던 대로 촬영하며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뭘 얼마나 고쳤다고. 그는 대본을 안 보니 모를 거야. 그리고 이래야 캐릭터성이 완성돼.
한마디로도 괜찮지만 이게 더 효과 있거든. 게다가 많지도 않아. 고작 3마디잖아. 체념하며 고개를 저은 조수리는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더는 말이 없었다.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연습해둘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그러고 보니 아까 촬영장에서 인형이랑 가마를 봤거든요. 곧 도삭절인 걸로 기억하는데 스태프분들도 샤워 퍼레이드에 참가하시는 건가요? 그건 촬영용이에요. 이번 영화의 엔딩이 셔허 퍼레이드에서의 장면이거든요. 이미 퍼레이드 주최 측과 이야기도 마쳤고 스태프가 바로 들어가 같이 그 장면을 찍을 겁니다. 어깨에 인형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였어? 샤워 퍼레이드에서 촬영한다고요? CO7 마지막 편 엔딩도 샤워 퍼레이드 중에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누아르가 두 눈을 빛내며 그녀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이거 완전 대학 교수한테 꼬리치는 대학생 아닙니까? 이것도 대학원생을 잡혀간다고? 기억력이 좋네요. 내 영화를 잘 안다고 한 게 빈말이 아니었나 봐요. 주인이 음식을 가져오며 각본에 있는 잠시 주문한다. 누아르와 그 조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여기 4인용 테이블에서 가장 식단 많던 이는 어쩐지 테이블 위에 먹음직한 음식에 곧장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찾아냈어? 너의 험도수 강량은 사악한 기운의 물건이 근처에 있는지 높은 확률로 알아낼 수 있다며. 누아르 감독에게서 뭔가 찾아낸 게 있어? 로바이드가 자신의 스피커 볼륨을 낮추긴 했지만 솔직히 눈에 띄는 그녀의 머리는 남의 귓가에부터 귓속말하기 같은 행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누아르와 조수 왕눈이 무심코 한 경질도 영어는 가시방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랬잖아. 누아르 감독이 그럴 리 없다고. 이봐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이제 와서 수습해봐도 이미 때는 늦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리가 없죠? 순간 영어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져왔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약간 원망하는 눈으로 옆에 있던 로바이드를 쳐다보자 상대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미안. 근데 난 뭐 숨기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유 저 빡대가리 진짜.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 안 돼? 모든 범인이 순순히 자신이 한 나쁜 짓을 전부 털어놓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직업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서 어슬프게 숨겨봤자 말도 안 진 영인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툭 터놓고 말하는 게 유일하게 남은 선택인 듯했다. 그리고 이게 최악의 선택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과드리는 것 말고도 사실 이번에 감독님을 찾아온 데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뭐죠? 적절한 의문과 호기심을 보였지만 의외란 기색은 없었다. 유명 감독은 연기적으로 조예가 깊었고 이건 전혀 의외의 상황도 아니었다. 아마추어가 폼 잡아봤자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건 역시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최근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그 이상한 일들에 관해서요. 잠깐, 경찰관님. 설마 예전 그 일 때문에 일부러 감독님한테 접근한 건가요? 조금 전까지 그들과 화기애애하게 얘기했던 조수가 입가에 웃음을 거두었다. 진즉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그게 영혼을 더 편하게 해주진 않았다.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 일이라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몇 년 전 누아르 감독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영상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당시 조사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원흉은 누아르 감독의 친구 하일군 각본가가 생전에 찍은 사면 귀소란 가제의 영화 트레일러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 감독님은 레이썸 씨와 함께 그녀의 방에서 영화 한 편을 보셨죠. 당시 틀었던 그 필름의 행방에 관해 뭔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당시 그 필름이요? 모르시나요? 모릅니다. 노아르의 표정이 가라앉았다. 양월이 그 필름을 언급한 이유를 깨달은 게 분명했다. 그날 저녁에 우리가 본 영화는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해도 절대 재미있는 예고편은 아닙니다.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건 테레사가 촬영한 거잖아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기억 속 어느 한 구석에서 양월은 서면기소의 파일 중 언급됐던 테레사가 바로 그 창작자 하일군의 영어 이름이란 걸 찾아냈다. 누아르와 하일군은 유학 시절에 안기된 친구였다. 그리고 누아르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이름으로 상대를 부르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인 그 소문과 조사 보고서에 담긴 검증되지 않은 추측이 양월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얼굴을 잔뜩 찌푸린 눈앞의 여인의 모습에 양월은 잠시 잊기로 했다. 그 원본 내용이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재단의 파일에는 마도학 관리품 사면 귀소에 상영과 재촬영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영 능력은 필름 속 내용을 영화 영상과 같은 형식으로 현실 세계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전 이게 피해자들이 얘기한 환각, 헛개비 같은 것의 실체라고 봐요. 상영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피해자는 재촬영 현상에 붙잡혀 의식과 기억을 일부 잃는 거죠. 파일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전 재촬영에 의해 필름 안으로 들어간 그 정신 에너지가 필름 속 원래 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정말 수준 떨어지네요. 낮게 욕설을 내뱉은 누아르는 양월과 약속이나 한 듯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옆에 있던 로버에드와 조수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듯했다.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알아냈어? 빙빙 돌려 말하지 좀 말고. 누아르 감독님은 그 필름이 사면귀소일 가능성이 크단 걸 몰랐어요. 감독님이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제 생각에 감독님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좋은 소식이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은 있었다. 멈칫함을 축하를 위해 번쩍 든 팔을 내린 로버헤드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 아직 필름의 행방을 모르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지. 하지만 적어도 누아르 감독이 다른 목적을 갖고 나한테 접근한 건 아니잖아. 맞지? 나한테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네. 그녀는 누아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우린 아직 친구란 뜻이잖아. 친구는 서로 도울 수 있지. 양월 씨한테 들었어. 그 필름이 당신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같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그걸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로 보내는 거야. 몰래 그 필름을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훔쳐간 나쁜 놈도 같이 잡고. 그러면 당신도 안심이고 나도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 차이나타운의 골칫거리도 해결되고. 일석삼조네.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그거 알아요, 레이섬 씨? 난 당신의 그런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누아르가 눈에 가늘게 뜨며 웃었다. 로버헤드에게 긍정의 답을 주진 않았지만 그의 입가가 부드럽게 휘었다. 사람 사이의 일은 늘 복잡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끝없는 소재와 영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절로 빠져들게 된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신은 어때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저거 사고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고 까는 거잖아.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난 당신을 의심한다와 난 당신들과 협력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 각각 더 신랄한 표현 방식이 있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CO7에 관한 그 소문들요. 그중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죠?
그 오래된 일들은 지금 당신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같진 않군요. 사건 수사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서요. 감독님 작품을 잘 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무척 좋아하기도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때 관객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의 진위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군요. 물어봤다는 일하는데 갑자기 사심 지우지 말라고. 노아르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영화를 좋아해주는 건 정말 고맙지만 스크린 뒤의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야기만 오롯이 즐겨야 그 재미가 반감되지 않거든요. 살짝 고민해자면 내리간 그녀를 보면서 몇 가지 생명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 대신 흥미로워할 만한 다른 소식을 알려줄 수 있어요. 와, 날짜가 바뀌었어. 날짜가 바뀌었어. 날짜가 바뀌었어. 그러면 빨리 물 좀 가지고 올게요. 목말라. 빵! 밤이 깊어지자 차이나타운 밖 길모퉁이의 식당도 손님이 뜸해졌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을 종실 건드며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스콧! 그리고 키 큰 경찰관님! 이쪽이야. 포이티어입니다. 고작 3시간 지났는데 벌써 까먹은 건가요? 대가리. 로고헤드의 부름에 서로 들어온 두 사람이 양과 로고헤드의 자리로 다가와 앉았다. 어때? 죄송해요. 이쪽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어요. 로거헤드의 일이 탄로나지 않게 같이 따라온 직원을 다른 마도학 관리품 단서 추적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 태엽 장난감 말고 나머지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그 마도학 관리품을 유출한 진짜 범인은 더 단서가 없고요. 이터니트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구나. 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일지도 몰라. 적어도 잃어버린 나머지 마도학 관리품이 어느 도시에서 폭발을 일으켜 구멍이 뻥 뚫린 건 아니잖아. 그쪽은 어때? 누아르 감독은 필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저주받은 필름 사면 기소와 그 제작자 하일군에 관한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녀는 낙담한 척
한숨을 내쉬며 노아르가 마지막에 덤으로 알려준 그 소식을 말하지 않았다. 그럼 희소식을 가져온 건 나뿐인 것 같네. 정말요? 어느 쪽이죠? 포이티아는 턱을 내고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스콧 너머 청락의 컴컴한 거리를 가리켰다. 네가 나한테 알아보라고 했던 마도학 물품 불법 거래 루트. 과에서 그쪽을 담당하는 녀석한테 연락했거든. 퍼그라고 불리는 암시장 브로커의 행적이 이상하다네. 아침에 그 녀석이 속도 위반으로 걸렸는데 얌전하게 범칙금을 냈다는 거야. 아, 평소라면 길에서 총부터 쐈을 텐데. 무법자처럼 굴던 범죄자가 갑자기 온순해졌다? 아마 더 중요한 예정된 일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녀석을 마크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조금 전 그 녀석이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S 브랜드 차를 타고 여기 차이나타운에 왔다는 걸 알아냈어. 미간에 험악한 흉터가 새겨진 남자가 환한 달빛을 밟고 컴컴한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자신 뒤에 붙은 갬성야간 순찰자가 건 정적 마도술로 몸을 숨긴 4개의 작은 꼬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뭘 하려는 거지?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불법 마도학 물품을 거래하는 암시장 브로커. 그 저주받은 필름이 그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가 지금 누군가와 거래하려는 거잖아요. 물건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당장 그를 잡아야 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요. 친구가 둘이 쌍으로 빡들이 감이 좋은 소녀가 마침 그녀의 입을 틀어막은 덕분에 소리가 더 새어나가지 않았다. 움직이지 말아요. 누가 오고 있어요. 더 짙은 어둠 속에서 형제 하나가 서서히 나타났다. 퍼그를 향해 다가오는 그녀는 두 다리로 걷는 대신 무언가를 타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 같은 것을. 좋은 밤입니다, 미스터. 부디 오래 기다리진 않으셨기를. 돈은 가져왔나? 물론이죠. 노아르가 품에서 네모난 무언가를 꺼냈다. 봉투야. 두툼해 보이는데? 포이티아의 말이 맞았다. 봉투를 건네받은 퍼그가 돈을 세어보더니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이다. 숫자는 딱 맞군. 걱정할 거 없어. 이 퍼그의 신용은 도시 전체에서도 칭송이 자자하니까. 퍼그는 그 두툼한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당신 물건은 여기 있어. 어둠 속에서 흐릿한 우선을 그린 물건을 노아르가 정확히 받았다. 좋아. 거래가 끝났으니 난 물러가지. 씀씀이 크고 사람도 호쾌한 게 또 거래하고 싶은 손님이네. 그는 사방을 살피더니 다시 노아르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 그런 의미에서 충고 하나 하지. 돌아갈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무슨 뜻? 퍼그의 말에 담긴 경고의 뜻을 노아르가 덕해보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잘 끝맺지 못했다. 다가온 기회에 어둠 속에서 성큼성이 걸어나온 영혼이 내밀한 대화를 끊었기 때문이다. 말씀 중에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누아르 감독님이든 이분이든 잠시 돌아갈 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두 분, 저희와 함께 마도학 범죄가로 가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젠장, 경찰이다!
장비 부러지럽하게. 완벽하게 이해했어. 내게 맡겨줘. 패러데이의 기준. 찢어주지. 물러서. 정말 그게 최선이야? 피격당했습니다. 약간의 마도학적 속임수죠? 충전. 조금만 더. 조준. 사격. 어? 음. 아파. 살살해. 헛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했어. 반항하려던 바그는 이내 바닥에 짓눌리고 말았다. 누아르 감독님, 그가 건넨 물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먼지투성이의 작은 상자가 양원의 앞으로 내밀어졌다. 상자에 담긴 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필름이었지만 양월은 혐도수 강령이 머무르는 품 안의 질기가 살짝 날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거 같아요. 규격도 맞아요. 슈퍼 8. 이게 바로 각본가 하엘군의 유작. 저주받은 필름, 사면귀소입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이상한 일들을 일으킨 원흉이죠. 하지만 이 순간 양월의 손 위에 가만히 놓여있는 그것은 얌전하고 무해했다. 좋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하루 만에 원흉을 찾아냈잖아. 이제 이 필름에서 그 신통한 능력만 거두면 되는 거네. 어떻게 하지? 가령 쪼갠다든가? 양월이 대답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그 제안에 완곡한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그게 최선의 방법 같진 않은데요. 그 부분은 감독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위험 마도학 관리품이라면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그걸 파괴했을 때 상황이 호전될지 아니면 악화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 저 필름을 가지고 돌아가 천천히 논의하는 수밖에 없겠네. 일어나 형씨, 우리 가야 해. 젠장. 어디서 말이 새어나간 거지? 설마 그 망할 자식이 불었나? 호이디아가 바닥에 있는 파그를 끌어당기자 그는 욕을 퍼부으며 내키지 않는 듯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양월의 옆에 스쳐지가는 순간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잠깐. 넌 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양월을 노려봤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가 노려본 건 양월의 뒤에서 쭈뼛거리며 숨은 형체였다. 너였어. 젠장. 네가 날 팔아넘겼어. 네가 경찰과 한패였구나. 로어헤드는 미심쩍은 듯 그 사람을 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 말을 들어봐. 그건 오해야. 걱정할 거 없어요, 스코씨.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분명하니까 제가 모두에게 설명할게요. 스콧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양월의 이어지는 말에 다들 생각이 없잖아. 그저 하는 얘기예요. 뭐해? 아, 이게 또 왜 이래?
난 모르겠어. 로고이드는 자신의 친구와 격분한 남시장 보르고를 반거라보다 결국 눈앞에 있는 차분한 표정의 야오를 멍하니 보았다. 수수께끼의 답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수많은 미끼 항목이 있었지만 그것만 배제하면 진실은 쉽게 눈앞에 드러나죠. 차이나타운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마도와 관리품, 사면 기소예요. 그건 누아르 감독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죠. 그 이견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당장 명확하지 않았다. 누아르에게로 시선을 돌린 순간 양월에게 돌아온 건 그녀의 시그니처 같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누아르 감독님은 재단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직접 재단에 잠입해 사면 귀소를 훔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이분이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면 귀소 등 마도와 관리품을 훔치고 레이썸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건 분명 재단 내부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 아무도 모르게 소장품을 훔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레이썸 씨 주변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망증이라는 레이썸 씨의 특수한 체질을 알고 그녀를 자신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엔 사람이 많아. 내 상황을 아는 이들도 많고 이렇게 스콧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어수룩하고 착한 모습만 보여주던 이 시각성자가 이렇게 간결한 목소리로 격한 말을 내뱉는 건 처음이었다. 분개하며 말을 마친 그녀가 자신의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안 그래, 스콧? 저렇게 말하는 건 너한테 너무하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스콧? 왜 말이 없어? 그녀의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망연자실한 이 시각성자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언제 알았어요? 스콧이 마침내 첫 마디를 꺼냈다. 레이썸 씨가 두 사람이 친한 친구라고 했을 때부터요. 솔직히 당신 계획은 빈틈이 너무 많았어요. 아, 알겠네요. 당신들이 날 여기로 끌고 온 건 사실 저 남자에게 날 확인시키기 위해서였군요. 길게 한숨을 내쉰 후 고개를 든 스콧은 자포자기한 듯 후련한 말투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망쳤어요. 내 계획에 빈틈이 많았다고 했죠? 그럴 수밖에. 계획이란 게 처음부터 다 틀어졌으니까. 물건을 로거헤드 쪽에 숨긴 후에야 재단이 내가 저지른 짓을 알고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혐의를 저 바보에게 돌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저 녀석이 실수로 그 필름을 짐에 넣고 로스앤젤레스로 가져왔지 뭐예요. 그리고 난 이 사건을 추적할 파견 인력이 됐죠. 난 일찌감치 저 브로커에게 연락한 참이었고 거래 장소도 마침 로스앤젤레스였어요.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원래 계획대로 필름을 팔아치울 기회.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욕심과 이 멍청이에 대한 우유부단한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것 같네요. 그녀는 로거헤드를 쏘아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다. 무시하듯 또 피하듯. 하지만 우리 친구 아니었어?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다. 하지만 스콧은 코웃음 치며 주저없이 그걸 박살냈다. 누가 너랑 친군데? 온종일 조롱당하면서도 실실 웃기만 하는 주제에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가면 다들 우리가 같은 수준인 줄 알잖아. 정말 모욕적인 일이라고. 내가 너랑 다닌 건 그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야. 기억력 사흘짜리 건망증 바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누구든 나쁜 짓을 저지르고 희생양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너부터 떠올릴걸?
이봐! 헛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보이티아의 호통에 코웃음 친 스콧은 멍하니 서있는 친구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손 내밀어요, 스콧씨. 당신이 방금 했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완강하게 저항할 생각인가요? 왜 이렇게 빨리 사건이 완료됐지? 어라? 그럼 후반부에 뭐가 있는 거야? 후반부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에이! 에이, 헤이, 헤이! 공평하길 바랄 뿐이에요. 장전, 충전,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쟤 왜 이렇게 단단해? 선물, 찢어지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장전, 약간의 마도학적 속임수죠? 물러서! 조준, 사격, 왜 이렇게 약하지? 도망쳐라! 힘을 찾아라! 딜 너무 안 들어가. 투자를 회수해야겠어. 충전, 잠깐 냉정해지라고요? 패러데이의 기준, 기준이라고요? 젊은 재단 직원은 결국 저항을 포기했다. 양호는 그녀를 밀며 포이티어가 체인을타운 바깥에 세우던 경찰차를 향해 걸어갔다. 골목을 나서려는 순간 로그헤드가 그들을 불러세웠다. 잠깐만, 스콧! 말해줘.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재단 물건을 훔치려고 한 건데? 이제 와서 그건 왜 물어봐? 고개를 돌린 스콧이 의아한 듯 비웃었다. 나한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면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만하자. 내가 제일 진저리 치는 게 너의 그 바보처럼 해맑은 머리거든. 당연히 돈 때문이지. 그리고 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난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그 완벽하다는 도난 방지 주문도 쉽게 무너진다니까? 그냥... 말을 멈춘 스콧의 얼굴에 점점 의문의 표정이 떠올랐다. 뭐죠? 재단과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도난 방지 주문을 어떻게 속인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냥 복도에서 어떤 여직원이 말을 걸었던 것만 기억나. 이터니티 너냐? 여직원? 그게 언제적 일이죠? 그녀가 뭐라고 했나요?
그녀가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약간 눈부시지만 아름다운. 그건 맞아. 그건 어? 가늘고 예리한 눈빛의 공기를 가는 순간 스콧의 말이 갑자기 끊겼다. 그녀는 멍하니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박힌 이물질을 만져보았다. 자신의 소리는 없었다. 자신이 숨쉬는 능력마저 빼앗겼던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바닥에 쓰러진 뒤였다. 밝은 달은 잣줄을 감추고 희미한 별을 주다. 그의 거스름이 거렸다. 손바닥이 요근을 손바닥에 맞은 것 같았다. 플라스틱 필름 릴이 차갑고 딱딱한 바닥을 누르며 동그랗 소리와 소리. 나 참 깨져. 안녕. 한때 용가로가 발치를 들고였다. 세상에 아직 살아있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앰뷸런스 로고에 대해 미명, 허그의 공함, 그리고 포이트의 긴장 소리가 연속으로 잠깐 일으켰다. 야울의 이성은 문학의 상황이 의미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지만 감성은 그녀의 결론을 논리적인 언어로 정리할 수 없게 방해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조금 전 로고에드도 스콧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었다. 그때 야울은 대신 그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악인에게 악이 이유를 물 필요는 없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악은 소멸되어야 하며 기억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뿐이다. 야울은 언제부터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인정은 안 했다. 말해줘요. 이유를 알아야겠으니까. 그건 여기 있는 나의 오랜 친구에게 물어봐야죠. 야울은 웃음을 거두고 자신의 볼때와 전혀 다른 차가운 눈을 보았다. 오랜만에 그래, 확실히 오랜만인. 마지막으로 본 게 그녀의 무덤 앞이었나? 자주 연락해야 했는데. 골목의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모아드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번엔 좀 과한 것 같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스콧을 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이런 장면을 리허설한 기억은 없는데. 모든 당신 계획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감독님. 기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울은 그녀가 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 은빛 빛이 번개처럼 어둠을 뚫고 지나갔다. 조심해요. 소녀가 앉음을 막으며 휠체어의 앞에 섰다. 하지만 기성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듯 그저 눈을 가늘게 뜰 뿐이었다. 그래, 이게 맞죠. 야간 순찰자 아가씨, 여기서 당신을 만나 정말 기쁘네요. 이번엔 우리가 서로의 배역을 연기해볼까요? 어? 그래, 어째 사건이 빨리 끝난다 했어.
어. 졸리다. 15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이 사랑스러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완벽하게 이해했어. 장전. 응? 조금만 더. 조준. 사격. 도망쳐라. 찢어지지. 피격당했습니다. 약간의 마도학적 속임수죠? 제발요. 그걸 어떻게 충전. 당신을 보고 있어요. 아니 벌써 저기 잠시만요. 지금은 심리학 시간이에요. 선물. 도망쳐라. 힘을 찾으라. 젠장, 영화 배우의 실력이 이 정도라니 말이 돼? 엔직의 날카로운 빛이 양원과 포인트와 두스럼의 공격을 다시 막아냈다. 골목 중간에 자리한 기성은 양원과 포인트에게 전원 효과음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앞뒤로 선 두스럼의 위치를 이용해 견제 중이었다. 거대 집행자인 두스럼은 동료가 다치려는 상사에 총을 쏘거나 상사의 높은 마루시 공격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마땅히 기성이 빈틈을 도망칠 뻔하기도 했다. 이대로는 지원이 올 때까지 못 버텨요. 포이티어 교관님, 절 엄호해주세요. 장량지조 왕여 뽀웨. 험도수가 강량의 즐기나 양월의 손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오래된 종이 한 글자씩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들었다. 그리고 마도수라 소리가 양월의 발바닥을 알았다. 순간 무섭다. 어린 시절 그녀는 동경 어린 눈빛으로 슬픈 속에 근사한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아왔고 그녀는 마도수를 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좀 떴다. 小杰不相 마지막 목소리와 함께 문자가 고대의 기억을 깨우고 그랬다. 갑자기 지동기가 있었다. 이봐! 신차! 누군가 자신을 밀치는 힘에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져 계속다. 아직 날카로운 호통이 혼돈의 얇은 막을 찢어졌다. 그 옆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김은혜가 걸렸다. 한 목소리가 소녀를 불렀다. 엉망이야. 몇 번이나 말하자 내리고 심신을 오나. 정은
남성으로서는 자동차를 갖고 손 걸렸다. 봐봐. 선생님한테 그는 김하진에게 나가서 분의 소력된 눈을 맞대 병법은 가자. 좋아하는 그 집. 다 맛있어. 열치의 손님 주인이 너를 여다하며 고자질쟁이에 매너이 바르는 그 여친의 띵까지 그날 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모아둔 돈을 챙겨 그 아들이 막 길모퉁이의 여자다. 그게 내가 처음 본 마도 형사 시에서 하지만 나도 알아. 영화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는 그 전으로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떠나 크레딧이 다 올라갔을 때도 테이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화면은 다시 밝아졌지. 그건 영화 비하인드 영상이었어. 주인공인 기성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지. 기성씨 주인공이 하지만 한편으로 관객들은 현실 세계는 충분히 자극적인 스크린에서조차 정의를 맺는다. 우리 수 있어. CO7은 정의의 대변인이며 강강량이 너무 명이 닥쳐도 전 우리의 영혼에게 낄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누구나 지난 방향에 눈살을 수 있는 뻔뻔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야지. 그건 엔딩 크레딧에 삽입된 짧은 인터뷰였지만 당시 기성 씨가 했던 말은 한자 빠짐없이 가고 있어. 강량의 주인으로 험도수 강량이 물질 비율 장애를 이길 수 있겠다. 아버지가 수없이 타이르며 묘사했던 그 얼마 난 깨달았어. 내가 주 사람에게 힐링을 줄 힐링을 남들이 모르는 나의 흡연 그리워준 되었어. 그래. 이 소리 집이 완전히 괜찮겠다.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 소리, 경찰국 떨어지는 거 같다. 이게 문제가 되었다. 여러분이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늘 그랬으니까. 이제 양호랑 똑똑히 하나를 있었다. 안 죽었어. 부상으로 병수자에게 몰랐더니 알겠다. 딱밤을 맞은 이마가 병수라 숨은 기술을 병문안 와서 엎어져 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네? 죄송. 장난이야. 침 안 흘렸어. 자, TV 좀 켜줄래? 네가 곤히 주무시는 동안 내가 지루해 죽을 뻔했거든. 이거 맞아?
경찰관님 깨어났다며? 내가 중국 음식 좀 포장해왔어. 다들 배고플 테니까. 병실에 있던 두 경찰은 TV 화면에 한껏 집중한 상태였다. 그들이 들고 있던 종이컵도 잔뜩 구겨져 있었다. 현재 판결을 기다리던 20명가량의 용의자 중 다수가 의식을 잃고 응급처치 중입니다. 무죄로 석방된 연금술 암시장 트레이더 커스터, 시카고 깽단 두목의 신복 코요테 제이슨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사에 들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교통사고 현장을 보였다. 빨리 바닥 구름을 핥으며 돌아서 무시무시한 열기가 솟구쳤다. 길 막지 말고 카메라 치워요. 앰뷸런스는 조금 더 와요. 쇼크가 오지 않게 여기 환자에게 당장 정맥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요. 피부가 뜨거워. 살려줘! 살려줘! 이런 짓을 벌인 개자식! 네가 누구든 두고 봐. 가죽을 다 벗겨버릴 테니까. 울려지는 기자의 지모 땅에 흠뻑 젖은 채 들떠 숨어렸다. 용의자의 얼음 섞인 목소리와 코어가